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1월 21일 을축 첫번째 기사 1408년 명령락 6년 나무의 성애가 끼이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1월 21일 을축 두번째 기사 민무구 민무질 형제에게 쌀을 내려주다. 임금이 무구와 무질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쌀을 주게 하니 의정부에서 상언하기를 불충한 사람이 죽지 않은 것도 다행인데 어찌 쌀을 주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그도 감사에게 전지를 내려 각각 소재지의 관고의 쌀 30석을 주었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1월 28일 23일 정묘 첫번째 기사 영의정 부사로 치사한 권중하의 졸기. 중하는 안동 사람인데 고려정승 권한공의 아들이다. 지정 계사년 을과의 제2인에 올라 공민왕을 섬겨 대언이 되었다가 치신사로 옮기고 전선을 맡았었는데 근신하고 주밀하고 친구에게 살을 두지 않았으니 공민왕이 심히 중하게 여기었다. 정당 문학으로 정사년에 동지공거가 되었는데 문화에 명사가 많았다. 염정 자수하여 권기에게 아부하지 않아서 세상의 추종을 받았다. 여러 벼슬을 거쳐 문화찬정사에 이르렀다. 태조가 즉위한 뒤 기년 숙덕으로 판문화부사를 제수하고 예천백에 봉하여 본관으로 그대로 치사하게 하였다. 고사에 정통함으로 무릇 상정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나가서 물었다. 나이 비록 늙었으나 정력이 쇠하지 않아서 의학, 지리, 복서에 통하지 않은 것이 없고 더욱이 대정과 팔분을 잘 썼다. 평소에 산업을 다스리지 않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앉아서 이를 잡으며 이야기하였다. 늙어서 다만 말라빠진 말 한 필이 있었다. 나이 87세에 죽으니 조회를 3일 동안 정지하고 중관을 명하여 조제를 하였다. 유사에 명하여 예장하고 문절이라는 시호를 주었다. 중궁도 또한 내시를 보내어 치제하였다. 아들이 하나이니 곤방위이다. 염정은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함하고 자수는 행실이나 말을 스스로 조심하여 지키는 것을 말하고 대전은 한자 서체의 하나인데 주나라 선왕 때 태사주가 만들었다고 하며 그 특색은 번잡하고 수식을 주로 한 점이다. 8분은 예서 2분과 전서 8분을 섞어서 만든 한자의 서체에 있다. 한나라 채용이 처음 만들었다고 한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1월 23일 정묘 두번째 기사 호구법을 다시 실시하다. 의정부에서 호구의 법을 거듭 밝히기를 청하였다. 인물의 다소와 생산, 물고된 것을 두루 알지 않음이 없는 것이 나라를 가진 상사입니다. 인보의 법은 이미 일찍이 판지를 받아 행위하였사온데 각도의 감사 수령관과 각관의 수령 등이 마음을 써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소 인민들이 각각 숨기기를 힘써 하나하나 호적에 붙이려고 하지 않아서 양민과 천인이 서로 섞이고 유리하여 도망하는 자가 끊이지 않사오니 다시 판지의 조령에 의하여 하나하나 거듭 밝혀 거행하고 또 대소 호주로 하여금 내외 사조 중에 각각 아는 바를 갖추 기록하게 하고 자손 노비와 협호 살이하는 사람을 모두 남녀를 물론하고 모조리 써서 납장케 하여 일체 모두 부적하고 그 중에 출생한 자, 물고한 자, 새로 도착한 자를 각기 호주와 이장이 즉시 관에 고하게 하되 만일 즉시 관에 고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징고하는 것을 허락하여 장 70대를 때리고 그 가제 절반을 징고한 사람에게 상으로 주고 물고한 자를 고하지 않는 사람은 3등을 감하여 다만 볼기만 치는 것으로 항식을 삼으소서. 그리고 여전히 마음을 써서 고찰하지 않는 각도의 감사 수령관과 즉시 봉행하지 않는 각관의 수령 등은 왕지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논하소서. 경성은 인물이 더욱 많은데 호구의 법이 오래 폐하고 행해지지 않으므로 자주구레한 일이 아닙니다. 환승부와 오부로 하여금 상항의 예에 따라서 전장케
전장해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정부에서 이것에 의하여 각도 도관찰사에게 이첩하였다. 도내의 호수와 인구를 자세히 추구하여 누락됨이 없이 일일이 성역할 것. 각 관의 대소 인민들이 가산을 배치하고 의식을 각비하여 인수를 많이 거느리고 살면서 한호라고 칭하는 자는 드러내지 말고 전과 같이 완접하게 할 것. 다만 의식을 각별하게 하는 사람은 호구와 자지로서 써서 분간 시행하여 성벽에 올려보낼 것. 그 중에 생산하였거나 물고하였거나 신도한 자 등의 소명은 살고 있는 주명과 이호 및 호주의 이름을 자세히 조사하여 시행할 것. 매년 연말에 항식으로 정보할 것.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1월 23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외적이 회령현에 쳐들어와 남녀 두 사람을 죽이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1월 25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처녀 진헌 문제와 관련 일반 처녀로서 20살이 지난 경우는 혼인을 허락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서울과 외방의 처녀를 도목장을 상고하여 그 나이 19세 이하는 전과 같이 혼인을 금하고 자신이 친히 점거하여 머물러 둔 처녀와 추세할 때 나타나지 않은 처녀는 나이를 한정하지 말고 혼인을 금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처음에 황음이 돌아갈 때에 음이 임금에게 이르기를 이등으로 입격한 처녀 27일은 혼인을 금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대답하기를 여자는 혼인 시기를 지나게 할 수 없으니 만일 대인께서 그 연수를 정한다면 내가 마땅히 혼인을 금하겠소 하였다. 엄이 말하였다. 이 문화가 돌아올 때 내가 마땅히 정하여 기별하겠습니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1월 25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불효한 군자감 최재천을 파직하기를 청하는 상소문. 그대로 따랐다. 소는 이러하였다. 옛날부터 제 부모에게 박하게 하고 임금에게 후하게 하는 자는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군자감 최재전은 그 아비가 일찍이 도둑질한 동불로 그릇을 만들었다가 옥중에 잡혀 갇혔는데 재전이 아비라고 하기가 부끄러워서 옥문에 걸터 앉아 제 아비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것은 무슨 죄인인가 하였고 또 그 어미가 폰파리꾼에게 제가 하여 친히 정구지역을 하는데 재전이 엄이라고 하기가 부끄러워서 일찍이 효양하지 아니하고 먼 지방에 갈 때도 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것이니 검수와 다를 것이 별로 없어서 사람들이 모두 더럽게 여깁니다. 이런 자는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돕는 도리에 절대로 바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특별한 상흔을 입어 영광스럽게 대관을 받았으니 만약 재전이 적은 공로가 있다면 돈이나 비단으로 상주면 족합니다. 마침내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사람을 산품의 열에 설입하게 하였으니 벼슬은 악덕한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뜻에 어떠합니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그 직첩을 거두고 조정반열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여 사풍을 맑게 하소서. 정구지역은 물을 깃고 절구지를 하는 일을 말한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1월 26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상왕과 더불어 검원릉에 나가 동지제를 행하다. 각사에서 한 관원씩 호종하였다. 상왕이 초헌, 주상이 아헌, 영의정 부사 하윤이 종헌 하였다. 제사를 마치고 능 옆에 올라 산세를 두루보고 임금이 공조판서 박자청에게 일렀다. 능침이 소나무와 잣나무가 없는 것은 예전법이 아니다. 하물며 전혀 나무가 없는 것이겠는가. 자풀을 베어버리고 소나무와 잣나무를 두루 심으라.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1월 27일 신미 첫 번째 기사. 매월 1일마다 죄인을 기록하여 아뢰게 하다. 유사에 명하여 매월 초하루마다 경외 죄인을 기록하여 아뢰게 하였다. 임금이 근신에게 이르기를 무릇 범죄한 자로서 석방에 용서할 만한 자가 혹은 오래 갇혀 있거나 혹은 오래 외방에 귀양가 있어도 스스로 진달하지 못하니 참으로 불쌍하다 하고 사헌부 형조 순금사 장무를 불러 하교하였다. 각사에 갇혀 있는 사람, 직첩을 해수한 사람, 각도에 부처한 사람들을 매워
하루마다 가축 기록하여 계문하되 이를 항식으로 삼으라.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1월 29일 개이후 첫 번째 기사. 매월 말에 성균관 관원 및 학생들의 건만을 보고 감시하게 하다. 승종원에 명하여 성균관 관원의 건만을 상고하게 하였다. 임금이 성균관에 명하여 매월 월말에 동서재 생원이 몇 사람이고 유학이 몇 사람인가를 가축 기록하여 계문하게 하고 승종원에서 그 건만을 상고하게 하였다. 오부 학당도 역시 이와 같이 하였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2월 1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친히 문소전에 제사 지내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2월 1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서연에서의 세자가 학습하는 과정을 정하다. 사관원에서 상언하기를 세자는 나라의 저부인이 교양 보도하는 방법을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 경적을 강습시켜 이치를 연구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종사의 근본을 삼아야 합니다. 원하옵건대 이제부터 서연에서 강독하는 것을 정식을 제정하여 매일 2차례씩 서연에 나아가 아무 날 아무 경서를 아무 글귀부터 아무 글귀까지 몇 자를 몇 번 읽은 것을 치부에 기록하고 서연관은 아일마다 계본을 갖추어 신문하고 만일 정식과 같지 않은 것이 있으면 서연관을 책하소서 하였고 길창군 권근이 진언한 것을 요약하면 서연에서 진강하는 것은 마땅히 본원을 함량하는 것으로 선물을 삼아야 하고 서생이 경서를 공부하는 기억하고 외에는 학문과는 같지 않습니다. 비옵건대 이제부터 매일 신서를 강할 것이 아니라 세자가 이미 읽은 사서와 전모 등서를 순환하여 연구하되 세자가 먼저 한두 절을 읽어 정수를 한정하지 말고 서연관이 이를 서로 강론하며 또 고금의 법의되고 경계가 될 만한 일과 선유의 격언을 역시 한두 절에 불과하게 하여 이를 반복해 변론하고 감히 다른 말을 섞지 말아서 세자로 하여금 여유있게 잘 이해하게 하여 마음을 즐거이 권태를 잊게 하고 매일 치부하여 강론한 것을 기록해 상고하는 데 빙거하게 하되 되도록 신심에 관한 의리로 본원을 함량하고 고금의 칠안으로 견문을 넓히며 말과 행동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즉시 이를 규정하고 하루 동안에서 연간과 친근히 하는 시간이 많게 하고 환시와 친근히 하는 시간이 적게 하여 항상 바른 말을 듣고 항상 바른 일을 보게 하여 그 덕성을 훈도하면 어찌 반드시 경서를 많이 읽는 것이 귀하겠습니까 하였다. 두 글귀를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정부에서 의논하여 정하기를 사관원에서 아랫바에 의하여 매일 습독하게 하고 권근의 진언에 의하여 매일 한 차례씩 강론하면 거의 양득이 될까 합니다 하였다.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2월 1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문서 응봉사의 이문을 강습하는 일을 아뢰다. 그대로 따랐다. 응봉사의 수본에 의하면 이문은 사대에 관한 건무입니다. 연전에 이 학을 할 만한 자 30명을 구전으로 뽑았으나 직임의 천전으로 인하여 혹은 정조의 요무에 있고 혹은 결사 출납에 있고 혹은 외임으로 제수되었으며 그 중에 전한 인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칭탁하고 사진하지 않아서 이야기 허수하게 되었으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임의 소임과 겸관의 합의를 형조 도관의 예에 따라 본사의 건무는 면제하고 전유하여 업을 익히게 하소서 하였으므로 이것을 의논에 정하였다. 그 사를 삼품 아문으로 삼아 지사 한 사람 정삼품, 첨지사 한 사람 종사품, 검토관 두 사람 사품, 교리관 두 사람 오품, 수창관 두 사람 육품, 서기 네 사람 참여로 하고 이문에 능통한 사람과 일이 간단한 각사의 녹관으로 겸임 합의하되 본사의 사진과 상직, 출사와 외임 등을 면제하고 제조관이 매일 조하기하여 가르쳐서 지사 이하의 이문 습독의 다소와 이문 제작의 좋고 나쁜 것을 상고하여 등용에 빙거하고 전에 있었던 구전을 시행한 전함으로 이학의 재능을 가진 인원과 서사의 소임을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은 그 사의 풍계에 따라 권지로 구전사관하여
업무를 익히게 하고 성제가 된 뒤에 신문하여 타경하소서. 그리고 제조관 이하의 것만을 고쳐라는 것은 사원부에서 매일 조사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정조는 이조병조고 하비는 임명이고 상직은 숙직이고 출사는 지방으로 출장 가는 일을 말한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2월 2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죄수 명단의 월말 보고에 근거 안속 김매경 등을 경위에 종편시키다. 안속 김매경 장이 이종화 유익지를 용서하여 외방에 종편하게 하고 위충의 직첩을 도로 주어 외방에 종편하게 하였다. 이날 임금이 사헌부 형조 순금사에 올린 경외의 죄수와 도류한 임금의 성명을 보고 방면한 것이 많았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2월 2일 을해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남재의 상언에 따라 시위패 규율을 어긴 사직 정효옹을 바직하다. 판서 남재가 상언하기를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데는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제2차에서 조용히 직사에 이바지하는 것이 거짓뿐입니다. 하물며 시위하는 무시는 인주의 위험을 엄하게 하고 불의에 대비하는 것이니 더욱 상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달 26일에 법가가 권원능에 거둥하였을 때 사직 정효옹이 말을 달려 돌입하여 청필을 범하였으니 불경한 죄가 막심합니다. 또 환가하실 때 비신 혹은 노현수가 술에 취하여 길 옆에 누워서 직사에게 이바지하지 않고 혹은 김씨는 술주정을 하여 떠들어서 그 소리가 승려에까지 들렸으며 배홀 혹은 조주는 술이 몹시 취하여 위차를 떠나 임의로 뒤로 떨어졌으니 위에 네 사람은 이미 임금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고 또 직사에 이바지하는 의리가 없습니다. 원하옵건대 유사에 내려 의법 시행하게 하여 후례를 경계하소서 하였다. 명하여 호응은 파직하고 그 나머지는 논하지 말라고 하였다. 청필은 임금의 행자의 사람의 통행을 금하고 길을 치우는 일이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2월 3일 병자 첫 번째 기사 태상왕의 부고 전달차 명에 가면서 법에 금한 물건을 가지고 간 정탁 정무를 탄핵. 정탁 등이 사명을 받들고 입조할 때 포필과 건물을 많이 싸가지고 갔으므로 그 탐호하고 가끈치 못한 죄를 논하니 정부는 파직하고 정탁은 공신이라 하여 논하지 말라고 하였다. 헌부에서 다시 상소하기를 정탁은 개국 공신으로서 태상왕 부고의 명령을 받들었으니 진실로 배나 애통하여 급히 엎어지며 달려가 고했어야 마땅할 일인데 먼저 몰이할 마음을 내어 국법을 범하였고 정부는 별다른 공로도 없이 지위가 양부에 이르렀으니 더욱 공경하고 조심하여 직사를 받들었어야 마땅할 것인데 가만히 금지하는 포물 40여 필을 가지고 갔으니 탐하고 더럽기가 막심합니다. 이들 두 사람 모두가 감찰에게 탄핵을 당하였는데 지금 착오한 것이라 하여 정부만 파직하고 정탁은 공신을 하여 묻지 말라 하셨으니 뒤에 봉사하는 자가 징계할 것이 없습니다. 다시 상대를 취하고자 합니다 하였으나 소를 궁중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아니하였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2월 3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신하의 상에 침립하는 제도를 상정하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2월 4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짙은 안개가 끼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2월 4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의안대군의 빈소에 침입하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2월 24일 정축 세 번째 기사 권원능 거둥시에 반차의 무시하고 말을 달린 병조좌랑 박서생을 파직하다. 사관원에서 다음과 같이 상언하였다. 조정의 예는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호가 행행할 때에는 대소실로가 각각 반차에 의하여 서로 넘지 못하고 만일 어기는 자가 있으면 유사가 문득 규차를 가하도록 전부터 이루어진 법이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권원능에서 배봉 황궁할 때에 병조자랑 박서생이 흥인문 밖에 서서 각사가
하는 반차에서 앞뒤를 돌보지 아니하고 반차를 무시하여 말을 탔고 또 노차에서 두세 번이나 행렬을 잃어 예를 삼가지 않은 것을 여러 사람이 함께 본 바입니다. 본원에서 그 까닭을 행문하였으니 서생으로서는 마땅히 황공하고 송구하여 스스로 부끄러워하기에 여염이 없어야 할 것인데 조금 더 부끄럽고 뉘우쳐서 자신할 마음이 없고 물음에 대답할 때 그런 것을 가식하고 허물을 꾸며대어 언사가 심히 거만하였습니다. 서생은 비천하고 한미한 데서 출생하여 다행히 과거에 합격하여 좋은 교실에 발탁되었는데 문득 교만한 마음이 생겨 소사를 업신여기고 선비의 풍습을 더럽히니 청하옵건대 편출루를 가하여 조정의 반열을 바르소서.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2월 5일 무인 첫번째 기사 안산군 수리산에 바위가 무너지다. 길이가 30척 너비가 25척이었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2월 5일 무인 두번째 기사 호군 목인해가 평양군 조대림이 모반한다고 무함하다. 밤에 평양군 조대림을 순금사에 가두었다. 목인애는 김의 관노인데 애꾸눈이고 활을 잘 쏘았다. 처음에 이제가 가신이었었는데 제가 죽음에 주상을 잠재해서 섬겨 항상 곁을 떠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하여 호군에 제수되었다. 그 아내는 곧 조대림의 집종이었으므로 이것을 인연하여 조대림의 집에 떠나더니 대림이 또한 후하게 대접하였다. 이내가 생각하기를 대림이 나이 어리고 어리석으니 이것을 모함하면 부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여 일찍이 비밀리에 대림에게 이르기를 흥안군이 부마로서 건병을 맡았으니 다만 평소에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마침내 손을 묶이고 잡히게 된 것이요. 지금 장군 총재 중에 뜻밖의 변을 일으키는 자가 두려운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오래된 장수라 능히 임시 응변을 할 수 있지만 공은 군사 일에 익숙하지 못하니 마땅히 미리 처치하는 방수를 생각하오. 하고 말하기를 설사 변을 일으키는 자가 있더라도 내가 힘을 다해 공을 돕겠소 하였다. 또 말하기를 무릇 이를 경험한 장수는 장차 불귀한 일을 도모하려면 반드시 골문에 양산을 베풀어 놓아 안팎이 서로 막히게 하여 위에서는 바깥을 제어하지 못하고 아래에서는 위에 통하지 못하게 해놓고 황관을 붙잡아 왕지를 꾸며 출납하게 하여 입직한 장상과 대언을 모조리 뵙니다. 이와 같이 하면 비록 군왕인들 장차 어찌하겠소. 하니 대림은 목인애가 자기를 돕는다고 생각하였다. 이내가 제가 한 말이 누설릴까 두려워하여 대림을 죽여 입을 봉하려고 꾀하여 이숙분에게 이르기를 평양군이 두 마음을 품고 군사를 일으켜 공과 권규 마천목을 해하고 왕실을 불리하게 하기를 꾀하려 하오 하고 또 말하기를 대림이 일찍이 말하기를 예전에 장인이 그 딸과 더불어 사위의 과실을 말하였는데 딸이 그 남편에게 고하여 도리어 장인을 죽인 일이 있다 하였습니다. 하였더니 이것은 임금을 노여움을 격동시키려고 한 것이었다. 이숙본이 비밀리에 아뢰니 임금이 이내를 불러 묻기를 너 말이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또 대림이 나이 어리니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하겠느냐. 과연 그렇다면 반드시 주모자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이내가 그 말을 사실로 만들려고 하여 대림에게 이르기를 그늘의 대갑 수십 명이 경복궁 북쪽 어슥한 곳에 모여 공을 해하려고 하니 공은 마땅히 관령하고 있는 병마로서 이를 잡으소서 하였다. 대림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마땅히 안성군과 의논해야 한다 하니 이내가 말하기를 그것이 어느 군의 갑사인지 알지 못하니 어떻게 고하겠소 하였다. 대림이 말하기를 그러면 마땅히 계문해야 한다 하니 이내가 말하기를 도적의 꾀를 자세히 안 연후에 들어가 고할 수 있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은 이를 경솔이 들어가 고하면 뒤에 소문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감히 공에게 고하겠소. 또 사변이 위급하니 만일 왕제를 받고자 하면 누설이 될까 두려우니 먼저 군사를 바라고 나서 뒤에 아뢰는 것이 좋겠소 하였다. 대림이 옳게 여겼다. 임금이 대림에게 소격전에 초제를 행하라고 명하고 그 뜻을 엿보았다. 대림이 이를 알지 못하고 범념하였다 하여 사형하니 임금이 잘못 의심하였다. 이내가 또 전호군 진원기에게 이르기를 평양군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니 자네는 나를 따라 구경하라 하고 마침내 원기를 끌고 대림의 집에 이르렀다. 대림이 과연 이내에게 이르기를 난잡하게 횡행하는 7, 8명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하니 이내가 곧 대답하기를 꼭 내가 말한 흥안군의 일과 비슷하고 마땅히 위아래에 친교가 있는 사람과 의논해야 하오 하였다.
대림이 말하기를 나는 별로 친한 사람이 없다 하였다. 원기가 물러간 뒤에 이내가 또 대림을 꾀기를 거사는 대유와 의논하지 않을 수 없소. 대인께서 아시는 선비 재상이 누구요 하였다. 대림이 말하기를 오직 조용뿐이다 하니 이내가 말하기를 왜 부르시지 않오 하였다. 대림이 이를 믿고 조용을 불렀다. 조용이 사양하다가 굳이 요구함으로 이르렀다. 조용을 침시로 맞아들이 연고를 고하니 조용히 말하기를 주상께 아뢰었소 하였다. 대림이 말하기를 아직 아뢰지 못하였소 하니 조용히 얼굴빛을 변한 말하기를 신하가 되어서 이런 말을 들으면 곧 주상께 달려가 고하는 것이 직분인데 하물며 부마이겠소 하였다. 대림이 무안하여 말하기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하니 조용히 말하기를 주상께 고하면 이를 허실은 주상께서 결정하실 것이니 공은 빨리 계문하시오 하고 드디어 나와서 예고를 하리 하니 이내가 사람을 시켜 조용을 길에서 잡아 스스로 밝히지 못하게 하고 곧 달려가 이숙번에게 고하기를 조용히 지금 평양군의 집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모주입니다. 평양군이 만일 거사하면 내가 백마를 타고 따를 것이니 만약 대인의 군사와 만나거든 군사를 경계하여 나를 알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칼을 뽑아 평양군을 베겠습니다 하였다. 조용히 틈을 타라 엿보아 탈출하여 곧 대궐로 달려가서 그 상황을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다 하였다. 해가 저물어서 대림이 예고를 하여 아뢰기를 듣자오니 경복궁 북쪽에 도적이 있다 하니 신이 이를 잡고자 합니다. 원하옵건대 신에게 마병을 주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가 어떻게 잡겠느냐 하니 대림이 대답하기를 신이 능히 잡을 수 있습니다 하며 임금이 거짓 응하기를 좋다 하였다. 대림이 또 입번 총재 연사종에게 갑사를 빌려달라 하니 시종이 밀지를 받고 전호군 허권 등 23명을 주었다. 임금이 숙번에게 이르기를 대림이 만약 군사를 바라며 향하는 곳이 있을 것이니 경의 집에서 조천화를 터뜨려라. 내가 각을 불어서 응하겠다 하였다. 지신사 황희에게 이르기를 들으니 평양군이 모반하고자 한다니 권례를 부동하고 요란하게 하지 말라 하였다. 황희가 대답하기를 누가 모주입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용이다 하였다. 황희가 말하기를 조용은 사람됨이 아비와 임금을 죽이는 일은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날이 어두워지자 이내가 대림에게 도적 잡기를 재촉하였다. 대림이 군사를 거느리고 갑옷을 입고 말에 올라 이내에게 묻기를 도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 남산 마총재의 집 옆에 있습니다 하였다. 대림이 남산으로 향하려고 겨우 문을 나서자 이 숙번이 이를 엿보아 알고 조천화를 터뜨렸다. 임금이 권례에서 각을 보니 대림이 권례에 변이 있는가 의심하고 군사에게 이르기를 장차 어디로 갈까 하니 군사들이 모두 말하기를 각 소리를 들으면 골문에 모이는 것이 굴령입니다 하였다. 이내가 우기기를 곧장 남산으로 향해야 한다 하였다. 그 뜻은 대림이 길에서 숙번을 만나게 하여 마천목을 헤아려 한다는 말을 사실로 만들고 또 숙번의 군사로 하여금 대림을 쳐서 죽이게 하려 하고 한 것이었다. 대림이 이내의 말을 쫓지 않고 드디어 달려가 골문으로 향하였다. 대림이 골문에 이르러 갑병이 길에 막힌 것을 보고 말에서 내리려고 하니 이내가 굳이 금하여 그의 모반한 모양을 보이려 하였다. 대림이 배회하다가 말에서 내려 들어가려고 하니 문지기가 제지하였다. 이내가 먼저 들어가 선언하기를 평양군이 갑옷을 입고 군사를 발하여 대궐로 향하였다 하였다. 이에 임금이 총재 권이다를 시켜 대림을 붙잡아 대궐 뜰에 이르러 갑주를 벗기고 하교하기를 들으니 너가 난을 꾸미려 하였다 하니 순금사에 가서 변명하라 하고 순금사 겸 판사 조연 등으로 하여금 갑기로 포위하여 옥으로 보내고 찬성사 윤저, 대사원 맹사성, 형조참의 김자지, 좌사관 유백순, 성정백, 성전색, 박영문, 동순금사 겸 판사 이직 등에게 명하여 대림이 군사를 발한 까닭과 주무한 사람을 국문하였다. 세 번이나 물어도 말한 바를 알지 못하였다. 이에 조용을 체포하여 신문하였다. 순금사에서 대림에게 장 20대를 한 차례 때리고 모반한 정사를 물었으나 오히려 승복하지 않았다. 부사직 최규를 시켜 그 까닭을 아뢰고 또 이내와 함께 대면시켜 안음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조정성은 개국 원훈이므로 내가 그 아비를 중하게 여겨 그 아들로 부마를 삼은 것이다. 어찌 일찍이 매 한 대를 맞은 자이겠느냐. 대림이 만일 꾀한 바가 있다면 비록 형벌을 가하지 않더라도 어찌 그 사실을 고하지 않겠느냐.
만일 고하지 않거든 억지로 형벌하여 공초를 받는 것이 어찌 마음이 쾌하겠느냐. 이내로 더불어 마땅히 대질하여 묻고 곤장을 가할 것은 없다. 그러나 잠시 형장을 가하여 반드시 그 사실을 토로하게 하라. 하고 또 최규를 시켜 대림에게 전지하기를 너가 이미 내게 불효하였으니 내가 어찌 너를 아끼겠느냐. 너가 비록 죽더라도 명예는 나쁘지 않게 하겠으니 수모한 사람을 고하여 스스로 밝히라 하였다. 최규가 왕지를 전하기를 실상대로 하지 못하여 문사관이 또 대림을 장 64대나 때렸다. 그러나 오히려 승복하지 않고 말하기를 다만 이내의 꾀임을 받고 도적을 잡으려 한 것뿐이요 다시 다른 마음은 없었다 하였다. 순금사에서 이 말로 아뢰니 지신사 황희를 보내어 순금사 대승과 더불어 이내를 신문하게 하여 장 18을 때리니 이내가 과연 대림을 무함한 사실을 자복하고 진원규가 또한 이내가 꾀하였다는 말을 증명하여 일이 밝혀졌다. 대림이 비로소 깨닫고 말하기를 어제 각을 분 것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하였다. 임금이 듣고 놀라 탄식한 말이었기를 옛적에 병길이 한 선제의 무고함을 알고 마침내 보호하였는데 지금 대림이 곤장을 맞는데도 어찌 한 사람도 그 정상을 살핀 자가 없는가 하고 대림과 조용을 석방하였다. 대갑은 갑사이고 법념은 초상집에 드나드는 일을 말한다.